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에게 근무 시간과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5초 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냅니다. 미성년 배우의 부모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미성년자 근로자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한 뒤 근로기준법 43조와 68조 위반이라며 근거 법률도 제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돼 있는 근무 시간도 미성년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정해줍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은 물론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AI는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그 회사에 어떤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금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끝내는 겁니다. 한국어 근로계약서 수백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법률 검토 작업을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 또 임신부, 임산부 등등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법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죠. AI가 전문가 영역까지 도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빠른데 그래도 지금 당장 AI가 변호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도 AI가 변호사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GPT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의 AI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두낫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변호사를 법정에 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끼고 AI 변호사가 하는 답변을 피고인이 따라서 그대로 읽겠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현지 변호사협회가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는 게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활용해서 판결문을 쓰기도 한 사례처럼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네. 이런 법률 분야뿐 아니라 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전문 영역까지도 이런 AI가 활용폭이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연구팀이 챗 GPT에게 세계적인 의학 논문들의 초록을 써보게 했습니다. AI가 쓴 초록들을 과학자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판단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은 걸러졌습니다만 초록의 32%는 과학자들도 속아서 사람이 쓴 걸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영역까지 AI가 확산하면서 인공지능 학회들은 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AI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이 크게 부딪히게 되고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희 기자였습니다.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도 이 AI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미래 경기 예측은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도 결국 우리는 과거 분석만 완벽하게 한다. 미래는 진짜 어렵다. 이런 한탄을 많이 남겼습니다. 미래 경기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다면 요즘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보는 금리 어떻게 조절하면 될지 지금처럼 매일매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될 거고요. 애초에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이르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으로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인공지능이 이미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연구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12만 8천 건을 빅데이터로 모으고요. 이 보고서들에서 숫자, 지표 이런 거는 모두 빼고 오로지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글만 인공지능 모델로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하나하나에 대한 사람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 이걸 방대한 양을 모아서요. 거기서 반대로 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도표와 숫자로 도출해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연구진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AI가 거시 지표를 예측하는데 꽤 유능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건설업 분야의 종목들을 따로 추려서 낸 코스피 지수와 AI가 도출해낸 건설 업황 지수를 함께 그린 겁니다. 네, 빨간색이 AI가 도출해낸 지수인데요. 굳이 어느 쪽이 인공지능인지 구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실제 코스피에서의 추이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분석가들이 건설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한 글들을 모아서 AI에게 해석을 시켰더니요. 실제 주가지수 흐름과 거의 똑같이 간 지수를 내놓더라는 겁니다. 다른 산업 분야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연구진이 특히 잘 쓴 보고서만 따로 모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보고서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AI에게 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증권사 보고서들을 AI가 알아서 모아서 알아서 해석하도록 짠 건데요. 이 정도로 기특한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AI가 앞서서 예측했습니다. 지금 나올 표에서 보시게 될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인공지능이 찾아낸 숫자가 실제 지표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완전히 똑같은 건데 비록 1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요. 국내 총생산을 뜻하는 GDP, 또 기업들에게 직접 조사하는 경기지수, BSI, 또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때를 미리 예측할 때 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란 지표, 이런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AI가 대체로 3개월이나 6개월 앞서서 비슷하게 찾아냈습니다. 야, 참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텍스트로 분석한 결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많은 전문가 의견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미처 찾지 못했던 거를 AI가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경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전문가가 12만 8천 건이나 되는 다른 동료 전문가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도 까먹지 않고 종합할 수 있다면 아마 사람이 AI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방대한 정보를 AI가 하는 것 같은 속도로 모아서 하나도 까먹지 않고 취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또 갈 길도 멀지만요. 경제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예측에 AI가 지금부터 하나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텍스트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정보를 새롭게 추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예측 및 분석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텍스트 정보는 데이터의 특성상 노이즈가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저자의 선입견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요즘에 진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내놓는 결과물들이 진짜 그럴듯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물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맹신하는 것보다 유용한 참고 자료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AI 판사가 활약하는 세상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대만의 출발선에서 먼저 한 발 나갔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현실로 다가온 AI 판사 시대입니다. 대만 최고법원이 이달부터 AI 양형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량의 재판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와 양형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기, 절도, 상해 같은 범죄엔 사실형 모델이, 총기류, 마약 사건 등엔 평가형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치된 양형 기준으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보편적 평등은 이룰 수 있어 보이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이 AI 시스템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할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인공지능에 다 내주면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 잘 키운 AI 하나가 편협한 판사 10명보다 나을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의 깨름칙한 답변이 최근 또 논란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겠다,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윤리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에게서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AI 챗봇과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의 챗모드라고 답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의 이른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을 학습한 AI 챗봇 빙은 만약 자신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극단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 데 지쳤으며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치명적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 주는 데이터로 학습을 되는 거고 그럼 근원은 사람인 거죠. 인공지능 윤리의식 계속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사람의 문제라 봐요. 대답 직후 답변은 삭제됐지만 AI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 길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출시한 AI 챗봇 테이가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